매도를 하시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네,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네, 가야 돼? 네. 이걸 모르니까 네. 목표가를 설정을 못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컨닝을 하는 겁니다. 뭘 컨닝을 하는 거냐면은 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요. 정말 스몰캡, 엄청나게 작은 스몰캡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적정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적어도 그 라인까지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한 게 지금 2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네. 그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3만 원 근처까지는 내가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컨닝을 하는 방법으로 근데 좀 길게 보지 않습니까? 증권사들은 거의 그렇죠. 이제 52주 뭐 1년치의 목표 주가를 많이들 설정을 하니까 네. 좀 그 호흡이 급한 분들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음. 이제 좀 추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차트적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전고점, 음. 예를 들어서 전고점이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음. 다시 올라가는 상황일 때는 네. 전고점까지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이 사실 돌파가 돼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돌파가 안 되면 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나중에 이제 저희 시간에서도 배울 거예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뭐 영업이익에다가 뭐 펄을 곱해가지고 네. 적정 주가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적정 밸류에이션을 공부를 해가지고 예상 주가를 그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어요. 자산을 본다든가, 그렇죠. 또 세일 매출액을 본다든가, 그렇죠. 정말 예. 많죠 지표들이. 그래서 네. 그런 것들로 해서 또 잡아보시는 것도 있고요. 또 가장 또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동종업계의 이제 유사한 기업의 실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진단키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젠이라는 종목과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시총 그리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또 종목이랑 또 비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사이에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건 어느 정도 시총까지는 가야 정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 업종 내에 비슷한 종목이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아니면 모멘텀을 가지고 먼저 더 높게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으면 적어도 이러한 이슈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라면은 이 기업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식으로도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가 있는데 이거는 또 지금은 이제 또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나중에 네. 한번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좀 구하시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만의 목표가를 세워 놓으면 네. 뭐 익절이든 네. 혹은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손절 라인 반드시 잡아야 되죠. 위아래가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도를 파는 법을 생각해 봐라라는 또 팁도 하나 줬고요. 본격적으로 그랜빌의 네. 이동 평균선을 보고 하는 매도 법칙 네. 네 가지 중에 이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법칙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예. 이게 이동평균선이 원래 오르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음. 이제 이동평균선도 같이 하락을 하는데 음. 이 1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등락폭이 있거든요. 네. 그 폭들이 점점 좁혀지고 간격이 짧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네. 올라갔다가 이런 움직임들로 반복이 되면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이 진폭이 짧아지고 그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회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얘기를 또 다시 드려야 돼요. 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네. 좀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배열로 쭉 뻗어나가죠.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나올 때를 보시면은 네. 기울기의 폭이 점점 완만해지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뭐 수렴도 해요. 단기 이평선들은 수렴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사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기울기가 높게 유지가 되면 우상향. 네,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괜찮지만
이 뭐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트가 보일 텐데 네. 지금 마지막 등락폭이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21선이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할 때까지는 기울기가 유지가 되다가 네. 세 번째 이제 등락폭이 끝날 때쯤 보시면은 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거의 옆으로 기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20일 동안의 움직임이 수평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점점 올라가는 그런 등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네. 올라가는 등락폭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 종목을 사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운용을 했을 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움직임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올라가는 그 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면은 사실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이게 더 이상 안 오르네? 그럼 나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도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랜빌의 법칙에서도 같이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는 같이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